다른 문제, 다른 단원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앞에서 배웠던 유리함수,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부했던 이 교재 문제에서 시험 문제가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비슷합니다. 물론 뭐 모의고사 형태의 매우 고난도 문제가 한두 개 나올 수는 있지만 일단 이 교재를 크게 벗어나진 않는데 문제는 이 경우의 수, 순열, 조합 단어는 학교 시험하고 이 교재하고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꽤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어려운 교재를 한다고 해서 대비가 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거기다가 부가적인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정말 많이 생기는 부분이 바로 경우의 수입니다. 순열조합 마찬가지죠.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순열과 조합인 거예요, 여러분.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 중에 순열 조합이 있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우의 수 하다가 이 책에는 나오지 않은 것들도 제가 한두 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색칠하는 방법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네 명이 서로 남의 거 같는 거, 전문용어로 교란순열이라고 하거든요. 교란순열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씀드렸습니다. 물어볼게요. 태규야, 세 명이 서로 다 남의 거 가지는 경우는 뭐라 그러지? 몇 가지지? 벌써 까먹으면 안 되는 건데 이거. 세 명이 서로 남의 거 가지는 경우는 세 명을 줄 세우는 경우가 아니야. 세 명이 남의 거 가지는 경우야. 두 가지입니다. 수연아, 네 명이 서로 남의 거 가지는 경우는 몇 가지지?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어? 9가지. 네 명은 9가지. 네 명 줄 세우는 24가지가 아니라 네 명이 서로 남의 것을 가지는 경우의 수는 9가지. 수형도 문제라고 했잖아요. 태규야, 처음 듣는데? 그런 표정이면 안 돼요. 44가지는 5명이에요. 참고로 제가 가끔 영상 찍어서 링크 올리는데요. 저쪽 제가 다른 1학년 반도 수업을 하죠. 그 교재에는 그 문제가 있어요. 경우의 수 유형을 한 10개 정도 했습니다. 10개 정도 했고 그 10개 정도 유형 영상 찍은 거 여기 올렸습니다. 제가 비반이에요. 그건 고1 비반 경우의 수 영상도 올렸는데 혹시나 뭐 책이 꼭 필요하진 않으니까 교재가 없더라도 나 경우의 수 다른 유형도 한번 보고 싶은데 하면은 다른 반 영상을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 거 다 공개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링크 들어가서 그냥 영상 목록 보면은 언제야? 목요일날 14일날 제가 찍어서 올린 거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시간 될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숙제 한 번부터 볼게요. 숙제 한 번 보시면은 지난번에 이제 경우의 수 문제들 그리고 순열 이웃까지 이웃 문제는 100% 나옵니다. 100%. 이웃 문제는 단순히 5명 줄 세우는 거, 단순히 3명 줄 세우는 거 물론 안 나온다고 말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안 나온다. 일반적으로는 절대는 아니지만 거의 안 나옵니다. 줄 세우는 경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이웃하는 경우의 수 또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리가 정해진 순열의 수가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혹시 개념센 라이트에서 뭐 질문 있으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가 좀 다르지 않나? 똑같니? 기분 탓인가? 코가 막혀서? 그 다음은요? 유제 9번이요? 네. 어디 있는 거지? 144. 144쪽 유제 9번. 자, 오른쪽 그림에서 A, B, C, D, E라는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5가지 색깔로 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경우의 수, 뭐 다른 것도 당연한 거지만 문제를 잘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5가지 색으로 나에게 주어진 색깔이 몇 가지인지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야. 어떤 경우에는 4가지 색을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6가지 색깔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이거 잘못 봐가지고 틀리는 친구들도 봤습니다. 진짜 문제 차분하게 잘 읽어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중복 가능. 마지막에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방법의 수. 즉 영역은 구분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 5개의 영역이 서로 구분될 수 있도록 칠한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저거 혹시 목인가요? 누군가 물리겠지. 나만 아니면 돼. 난 자신 있어. 아닌데? 토요일 아침이라 되게 위험한데? 왜 니네 뭐 토요일 아침에 막 씻지도 않고 오잖아. 모기들이 좋아하잖아 그러면. 어쩐지 이쪽으로 잘 안 오더라. 아니 왜 오니? 이러면 안 되지. 자, 이 문제는 제일 먼저 보통 가장 많은 면적과 이웃하는 영역을 먼저 칠해주는 게 우선 원칙입니다. 가장 많은 면적과. 그럼 누굴 제일 먼저 칠해야 되냐면 B에다가 5가지를 칠하는 거예요. 그냥 B에다가. 그리고 하나씩 돌아가면서 칠해봅시다. 여기는 몇 가지? 당연히 4가지. 여기는 몇 가지? 당연히 3가지.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는 몇 가지 칠할 수 있어요? 3가지. 왜 3가지야? 이 친구만 피하면 되는데?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야? 밑에서부터 얘는 몇 가지? 3가지. 그렇지. 맞아요. 일로 먼저 가면 힘들어집니다. 순서대로 가는 게 편해요.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4가지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얘가 이렇게 꼬여버린단 말이야. 문제를 여기서 해버리면은 만약에 여기 4가지라고 치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네 둘의 색깔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그러면 얘네들의 색깔이 같을 때와 다를 때로 나눠서 이 색깔의 경우의 수를 정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편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한 바퀴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놈의 3가지라고 이놈의. 여기를 먼저 하면 4가지까지 했는데 여기를 먼저 하면 이제 다시 이 친구는 피해야 될 색깔이 2가지만 피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순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방금 전에 얘 먼저 칠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 둘이 같을 때와 다를 때를 또 나눠서 풀어야만 해요. 나눠서 푸는 게 더 쉬운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냥 순서대로 쭉 칠해버리면은 쉽게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5, 4, 3, 3, 3 20 곱하기 27 이런 거 나눠서 계산하면 좀 편하죠. 540까지의 영어의 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찾아주시는 문제입니다. 유나는 여기서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웠니? B를 먼저 칠해야 되는지. B를 먼저 칠하는 게 일반적으로 제일 편해요. 그것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만약에 A를 먼저 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만약에 A를 먼저 칠하게 되면은 B는 몇 가지야? 4가지가 되겠지. C는 몇 가지야? 3가지가 되겠지. 그럼 얘는 또 몇 가지일까? 얘는 3가지네? 둘 피하면 되니까. 얘도 혹시 3가지예요? 답은 똑같아요. 이렇게 해도. 이게 어떻게 칠하냐의 순서에 따라 좀 다른데 A를 먼저 칠하고 얘를 먼저 칠하고 요놈까지 가면 또 복잡해져. 한쪽부터 지도를 점점 채워간다는 생각으로 칠해주는 게 좀 편합니다. 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똑같아요. 이렇게 해도. 보통은 가장 많은 면적과 닿아 있는 곳을 먼저 칠하는 게 일반적으로 좀 편해요. 자, 그리고요. 개념선 라이트 또 있을까요? 숙제 아니한 친구들 좀 보이네. 뭐 이렇게 띵해. 선생님 다른 거 없니? 선생님 숙제했어? 여기 있었는데. 개념선 라이트 더 이상 없어요? 그 개념선 라이트는 저 안 했어 결국? 안 돼. 하진이는 안 했어? 지은이는? 베이직 센터 보겠습니다. 베이직 센 문제들 중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 나와서 오늘 커피도 안 마시고 유자차 먹고 있어. 베이스는 어때요?
이건 조금 더 쉽죠? 조금 더 쉬워요. 그래도 요건 이제 연습하는 면에서 참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혹시 있습니까 여기? 44쪽까지? 없어요? 태규야 여긴 해왔잖아. 없어요? 아 요거 있어. 그러니까 베이스는 안 했다고? 하진이는 여기도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뭐라고? 지은이는 언제부터 공부할 거예요? 다음 주요. 언제? 다음 주. 다음 주?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누가 우는지 알아? 슈현이가 우는 거야. 어? 같은 학교 친구들은 좋지 뭐. 공부 안 하는 애 늘어날수록. 자, 뭐 없으면은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수업을 좀 진행할게요. 다시 그러면은 개념전 라이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빨리 진행하고 싶어요, 그래도 제가. 빨리 진행하고 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순열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순열이 뭡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지은아, 순열이 뭐니? 제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요. 순열이 뭐야? 하진아 뭐야? 맞아. 순열은 그냥 줄 세우기야. 순열은 줄 세우기죠. 순열은 줄 세우기고 뭐 정석적으로 정의를 얘기하자면 뭐 NPR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줄 세우는 방법.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여 줄 세우는 방법이다. 줄 세운다는 의미가 항상 뭐가 포함되어 있냐? 줄 세운다는 순서를 고려한다는 뜻입니다. 순서를 고려한다는 뜻이에요. 줄 세운다는 말은 순서를 고려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줄 세우기를 몰라서 순열의 계산법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웃 얘기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웃하는 순열은 이웃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로 취급하고 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줄 세운 뒤에 그 이웃한 애들이 그 안에서 다시 자리 바꿔주는 경우를 곱해주는 거였고요. 이웃하지 않는 순열은 너무 아픈데 이웃하지 않는 순열은 뭐 아까랑 반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관계없는 친구들, 서로 이웃하나 이웃하지 않나 상관없는 친구들을 먼저 세운 뒤에 그 사이사이에 꼭 떨어져 있어야만 하는 친구들을 집어넣어주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유형 4번까지 우리 그때 했나요? 우리 딜라이트 무슨 말인지 혹시 그 사이에 검색해본 사람 있나요? 없어요? 숙제야. 다시는 잊지 않도록 만들어주겠어. 앞으로 수학책에 나오는 영단어는 무조건 외워야 돼. 얘들아, 영단어는 중요하다. 영단어는 중요해. 심지어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10월까지 수업하고 고3을 종강을 했어요. 그러면 고3 애들이 수능 보기 전까지 보름의 시간이 남았었단 말이야. 딱 보름, 2주 남았었는데 2주 동안 뭐 할까요? 그러는 거야. 그럼 내가 뭐라고 했을까? 네가 2주 동안 아무리 공부를 해도 다른 과목의 성적이 늘지 않는다. 나라면 2주 동안 영단어를 외우겠다. 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나라면 2주 동안 공부해서 이게 만약 내신 문제였으면은 우리 내신 전날 막 뭐예요? 시험 전날 교과서 한 번 더 풀고 그러죠. 수학도 물론 시험 전날 교과서 한 번 더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내신 문제는 그래요. 좁은 범위에서 그렇게 엄청난 난이도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수능 수학은
2주 동안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예. 새로운 거 내가 절대 보지 말라 그랬어. 새로운 걸 보는 건 아무런 의미 없고 3년 동안 쌓아서 시험을 보는 건데 마지막 2주 동안 뭐 얼마나 공부를 하겠니. 다만 내가 그동안 했던 프린트 다시 줬어. 그래서 한 번 했던 거 그것만 복습하자. 만약에 이런 유형이 나오면 틀리지 말자라고 얘기했고 남은 시간에 나 같으면은 하루에 300개씩 영단어 외우겠다라고 얘기했어. 진짜 영단어는 300개씩 외워서 보름 동안 예를 들어 3,500개, 4,000개 외우면 내 느낌에 지문을 읽는 힘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 정말로 난 그걸 내 스스로 옛날에 경험해 본 적이 있고 여러분께 나도 영단어 뭐 영어 학원 다니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너 영단어 따로 외우니? 뭐 외우긴 외우겠지만 매일매일 시험 보거나 그러진 않잖아. 그것만 어떻게 하면 돼. 영어 학원 다니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나는 영단어 시험이라고 생각해. 강제로 억지로 시험 봐가지고 영어 단어 외워야 돼. 안 그러면 점점 좀 힘들어진단 말이야. 영어 외워. 수연이 안 다니지? 윤아 안 다니지? 그러면 둘이 서로 외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옛날에? 둘한테는 얘기 안 했을걸? 나 옛날에 고3 때 하루에 100개씩 외웠거든? 방학 때? 우리 방학 때 학교 나갔으니까 짝이랑 서로 내기했어. 하나 틀릴 때마다 100원씩. 진짜로. 15개 틀리면 1,500원 줘야 돼. 근데 그렇게 큰 돈이 왔다 갔다 하진 않아. 왜냐면 얘도 틀리니까. 몇 개 차이 안 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단어 외웠단 말이야. 영단어 외우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딜라이트를 숙제로 외워주시고 대표 유형 5번째부터 한번 보면은 적어도 모모의 순열의 수에 적어도예요. 이 적어도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봤을 거예요. 적어도 모모인 순열. 이건 꼭 순열이 아니라 모든 경우의 수에서 다 통하는 얘기인데요. 적어도가 나오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하는가? 이거 중학생 때도 배웠습니다. 적어도가 나오면 뭘 떠올립니까? 혹시 아세요? 세 글자. 남사건의 반대말. 여사건. 전혀 관계없죠. 아무튼 여사건입니다. 여사건의 이 여자라는 것은 남을 여자예요. 우리 여집합 알죠? 여집합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집합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사건은 남는 사건이라는 뜻이야. 내가 만약에 뭐 남학생 여기 딱 나와 있네요. 몇 명이 있는데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이 뽑히는 경우, 자 바로 문제를 보면요. 남학생이 4명이고 여학생이 3명인데 그 중에 반장, 부반장을 뽑는데 둘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라는 겁니다. 둘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라는 것은 한 명만 여학생일 수도 있고 2명이 전부 여학생일 수도 있겠죠. 근데 반장이 여학생인 경우, 즉 반장과 부반장이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경우를 다 써보면은 둘 다 남자인 경우, 그리고 반장이 남자, 부반장이 여자, 반장이 여자, 부반장이 남자, 둘 다 여자. 이렇게 총 4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 4가지 경우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라는 것은 나보고 지금 이거를 구해내라는 얘기 아닐까요? 물론 이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를 다 구해서 더해도 큰 차이는 없지만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여사건을 이용합니다. 즉 이게 전체인데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누굴 빼느냐? 둘 다 남학생이 뽑히는 그 상황을 빼버리면 그것이 바로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즉 내가 구하려는 것이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개의 사건일 때, 즉 적어도가 나오면 항상 여러 개의 사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거지. 우리가 시험을 봤을 때 20문제 중에 적어도 19개 맞을 확률,
그러면은 1개 맞고 2개 맞고 3개 맞고 4개 맞고 5개 여러 개 다 셀 거야? 그건 좀 너무 힘들지 않겠어? 그럼 누구만 빼면 돼? 적어도 19개 말 거꾸로 했네. 미안합니다. 적어도 19개 맞으면 19개랑 20개랑 2개만 구하면 되잖아. 적어도 1개 맞으라면 그럼 1개 맞고 2개 맞고 3개 맞고 이걸 다 따로 계산해야 됩니까? 아니죠. 적어도 1개 맞을 확률은 뭘 확인하면 돼? 전체에서 다 틀리는 것만 제외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여사건이란 여러 개의 사건, 적어도란 표현이 있을 때는 언제나 여러 개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하게 되는데 이거를 각각을 더해서 더하는 것보다는 나머지 경우를 남는 사건이라는 뜻이잖아요. 나머지 사건을 구해서 전체에서 빼주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다 이거죠. 적어도가 나오면 여사건입니다. 이건 거의 99.9%죠. 적어도 문제는 언제나 나옵니다. 적어도가 나오면 여사건. 중학교 때도 여러분들 이 여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배워요. 내가 지난 2주 동안 중학교 2학년 수업 지원 나갔어요. 거기 이제 내가 고3 수업이 이제 빠진 바람에 2주 동안 거기도 또 사정이 좀 있어서 내가 2학년 수업을 갔는데 중2 수업을 그럼 지금 중2들이 뭘 배웠느냐? 거기도 마지막에 경우의 수랑 확률 배우더라고. 거기서도 적어도 나왔습니다. 신기하게 얘들아 적어도야 어떻게 해야 돼? 여사건으로요. 알고 있는 거야? 충격적이었어. 원래 중학교 때는 여사건이랑 영어를 배우지 않는데 그냥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고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끝난 상황에서 자 여사건 여집합의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전체 경우의 수는 7명 중에 반장을 뽑고 6명 중에 부반장 뽑으면 됩니다. 총 42가지. 거기서 둘 다 남학생이라는 것은 남학생 중에서만 뽑는다는 얘기죠. 남자 중에서 반장 뽑고 남자 중에서 부반장 뽑는 이 사건만 제외시키면 됩니다. 전체 총 30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적어도가 나오면 여사건. 뭐가 어렵냐면요.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사건이 나오면 전체에서 무엇을 뺄 것인가. 그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전체에서 무엇을 빼야만 내가 원하는 적어도에 대한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밑에 것도 한번 얘기만 하고 갑시다. 트래블. 이건 뭔지 알죠 여러분? 알죠? 트래블. 이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유제 9번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라는 것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누굴 빼면 된다?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은 양쪽 다 모음인 경우, 처음만 모음인 경우, 맨 끝만 모음인 경우를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걸 제외하면 누가 남겠어? 양쪽 모두? 그렇지. 양쪽 모두 장. 이 경우를 빼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잠깐만. 여러분들 지금 수행표가 다 끝났나요? 안산고 끝났니? 수학은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없어? 송호는? 20 며칠에 어떤 걸로 본대? 문제 나왔어요? 근데 왜 안 보내요? 혼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워요? 혹시? 그런 사람은 괜찮아. 이게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내가 식 쓸 때 한글에는 항상 가로 쓰죠. 가로 씁니다. 왜냐면 이 한글을 수식에 그냥 집어넣는 건 안 돼요 원래. 그냥 쓰는 건 괜찮지만 등호나 이런 뺄셈 이런 것이 들어간 수식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가로 써서 넣어주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연수의 개수예요. 자연수의 개수 한번 찾아볼게요. 유형 6번째. 이 자연수의 개수도 역시 어느 정도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6개의 숫자. 자 숫자의 개수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연수의 개수나 홀수의 개수, 짝수의 개수 등등을 공부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언제나 0의 존재입니다.
0이라는 놈이 이 주어진 숫자 중에 존재하는가? 0의 존재를 우리가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6개의 숫자에서 3가지를 택합니다. 그래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든대요.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그냥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랑 두 번째는 짝수의 개수예요. 예전에 많이 해봤을 겁니다. 자, 세 자리 자연수는 그럼 몇 가지가 나올까? 100의 자리부터 합니다. 큰 수부터 갈게요. 자, 첫 번째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물어봐야지. 하시나 몇 가지 올 수 있을까? 왜 5가지야? 맞아요. 0이 안 돼서. 지은아 그러면 10의 자리에서 몇 가지 올 수 있을까? 겹치면 안 돼요. 그럼요. 5개. 왜냐면 서로 다른 3개를 택한다고 그랬거든. 서로 다른 3자리 자연수. 그럼 이게 5개. 왜? 아 여기서 앞에서는 0이 안 됐지만 이제 0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100의 자리에 쓴 것만 제외하고 남은 5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그럼 태규야 마지막 1의 자리 몇 가지? 그치, 요건 4가지. 요건 누구 때문에 하나 줄었다고? 0 때문에 하나 줄었다. 그래서 얘는 얼마다? 100이다. 자 그런데 세 자리 자연수 중에 짝수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짝수의 개수는요 우리가 홀수 짝수는 보자마자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쉬운 게 홀수 짝수의 구분이죠. 뭘 가지고 구분할 수 있냐면 1의 자릿수를 보고 구분할 수 있고요. 그때 1의 자릿수에 짝수가 들어가면 짝수구나, 짝수가 들어가면 짝수구나, 짝수가 들어가면 짝수구나. 이거는 먼저 1의 자리를 고정시켜 놓고 갑니다. 1의 자릿수가 0으로 끝나면 무조건 짝수죠. 자 그럼 맨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태규야 이번에 몇 가지일까? 몇 가지? 5가지 맞아요. 네. 수연아 그럼 여기 몇 가지? 왜? 영은 이미 여기 써있어. 썼어 그치? 5개 남았지 현재. 여기도 뭐 하나 썼지? 여기 몇 개 남았어? 4가지 남았습니다. 그럼 윤아야 이번에 여기는 몇 가지일까? 4가지. 그렇죠. 얘도 똑같습니다. 만약 0의 존재가 중요한데요. 0으로 끝나는 친구들은 맨 앞에 이미 0을 썼으니까 5개 중에 하나, 남은 4개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데 2로 끝나는 친구들은 맨 앞에 0도 못 쓰고 2도 못 쓰겠지. 이미 썼으니까. 그러면 이제 남은 거 4개. 항상 맨 앞자리를 0의 유무에 따라 좀 주의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얘는 20가지고요. 얘는 16가지. 얘도 16가지. 합이 52가지. 이렇게 경우의 수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천천히 찾으면은 이 자릿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오늘 제가 한 것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쉬운 문제가 52번입니다. 와. 내가 이 순열조합 수업을 수년간 진행하면서 가장 하기 싫은 한 문제 유형이 바로 이 사전식 배열이에요.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뭐 이해도가 떨어지고 그게 아니라 이 문제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문제라는 거지. 이유는 아니 여러분들은 사전을 안 찾아봤잖아요. 사전을 본 적이 있어야지. 지은아 너 사전 본 적 있니? 무슨 영어 사전 본 적 있어? 정말 왜? 두꺼운 책으로 된 거. 그게 있어? 그게 있는 자체가 신기하다 요즘 세상에. 요즘 핸드폰으로 치면 다 나오잖아 뜻이. 옛날에 나 그리고 언제냐 내가 거의 마지막 세대 같아. 사전 찾아보고 나 이후로는 그다음부터는 전자사전이 있었어. 그냥 영어 사전이 들어있는 따로 이 수첩 같은 이런 기계가 있어. 딱 열고 단어 치면 딱 뜻이 나오는 거야 그냥. 그건 이제 2000년대. 난
1990년대 학창시절 보냈으니까 나는 그런 거 없었는데 2000년대 학창시절 보낸 사람들은 이렇게 사전 썼고 2010년 이후로는 다 스마트폰 안 가요 이제 거의.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다 찾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 사전식 배열을 쓸 거냐 이거야. 너무 싫다는 거지. 그래서 사전을 찾아본 적이 없는 친구들에게 사전식 배열을 묻다니 수학적 무슨 뭐 재능과는 전혀 관련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사전식 배열은 그럼 뭐냐? 여러분들 실제로 영어 사전 찾으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 나온 단어가 이거예요. 그 다음 나온 단어가 이거예요. 진짜로 이래. 모르겠다 요즘 바뀌었는지. 수연이 영어 단어 사전이란 게 집에 혹시 있니? 없지. 본 적은 있어 혹시? 어디서 봤어 그러면? 학교에서. 그러니까 A, B, C, D 순으로 줄 세우라는 거야. A, B, C, D 순으로. 지금 이렇게 5개의 문자가 있고 이거를 사전식으로 배열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알파벳 순으로 줄 세우라 이거야. 그냥 알파벳 순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일 처음 나온 거는 언제나 A가 제일 앞에 나오는 거니까 A. 그 다음 4개 중에서 제일 빠른 거 누구야? B. 그 다음은 C, 그 다음은 D, 그 다음은 E. 이게 바로 사전의 첫 번째가 되겠죠. 이가 첫 번째입니다. 당연히 A로 시작하는 것이 항상 쭉 나옵니다. A로 시작하는 것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 물어보죠. 윤아야, A로 시작하는 단어가 총 몇 개가 나열되어 있을까? 이 사전에서는 저 5개의 문자만으로 사전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A로 시작하는 단어는 총 몇 개가 나올까? 맞아요. 24개입니다.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A로 시작하는 친구들은 결국 나머지 4개가 이 안에서 순서를 바꿔서 줄을 서는 것이기 때문에 총 24가지의 단어가 여기서 조합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니겠죠. 그러면 두 번째 단어가 무엇인지도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는 A, B, C, D, E야. 두 번째 단어는요. A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되느냐? B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제일 빠른 거. 그럼 이때 또 하나 물어보자. A, B로 시작되는 것 중에 몇 개의 단어가 존재할까요? 하진아. A, B로 시작되는 단어는 총 몇 개일까요? 남은 문자 몇 개 있어? 3개 있지. 3개가 서로 자리를 바꾸면서 줄 세우는 경우라고 했죠. 몇 가지일까? 여기 오시는 거 몇 가지야? 그 다음 답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중에서 제일 먼저는 A, B, C로 시작하는 거고요. 그럼 A, B, C로 시작하는 건 지은아 몇 개일까 총? 2개 맞아. 2개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일 먼저 나온 거는 A, B, C로 시작하면서 D, E가 첫 번째, A, B, C로 시작하고 E, D 얘네들이 바꿔서서 두 번째야.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단어가 됩니다. 그러면은 A, B, C로가 2개 있었고 그러면 이제는 A, B 다음에 누가 들어오는 게 그 다음일까 얘들아? 물어볼 거야 계속. 태규야 그 다음 누가 들어와야 되겠니? 이 사전에 세 번째 단어는 누굴까? 얘가 누가 나와야 될까? 안 되죠. 지금 남은 거 중에 C는 이미 썼지. C 다음 누구야? D가 나오는 게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또 남은 건 누구 있어? EC 남았지. EC를 어떻게 배열해? 당연히 C, E가 먼저 나옵니다. C가 앞이니까 더.
그리고 A, B, D 다음에 E, C 이게 바로 D로 시작하는 D가 세 번째인 거. 이게 세 번째, 이게 네 번째.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 B 다음에 C로 시작하는 거는 두 개, D로 시작하는 것도 두 개였어. 그럼 그 다음에 수연아 누구로 시작해야 될까? 그치, 2로 시작합니다. A, B 누가 남았냐면 D랑 D가 남았으니까 아니지 C랑 D가 남았죠. C랑 D가 남았으니까 당연히 CD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DC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C가 앞이니까 이게 다섯 번째 단어, 이게 여섯 번째 단어. 이렇게 해서 AB로 시작하는 거, 지금 AB로 시작하는 거 여섯 개를 다 썼어요. AB로 시작하면은 세 번째 올 수 있는 건 C, D, E밖에 없잖아. 이렇게 다 셌습니다. 이제 AB로 시작한 게 끝났으니 그 다음은 유나야 A 다음에 뭐로 시작해야 될까? AC로 시작하는 거야. AC로 시작하는 건 다시 여섯 가지가 있을 거라고. 그럼 AC 다음에 하진아 얼마가 들어가는 게 제일 먼저일까? 그렇지 ACB 역시 이거 두 개. 그 다음에 지은아 B 다음 누구야? 응? B 두 개 썼잖아 지금. D? 미안해요 내 귀가 안 좋아. 몸이 안 좋았어. 마지막은 2로 이렇게 시작할 거라고요. 그럼 얘 남은 거 누구 있어? D2니까 D2, ED. ACD는 누가 남았을까? B2니까 B2, EB. AC는 BD 남았어요. BD, DB. 이런 식으로 또 6개. 이 정도는 봅시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수업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까지만 풀지 않는 뜻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전식 배열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너무 싫어 이거. 실제로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지도 않아요. 자주는 안 나오는데 또 그렇다고 아예 안 나오지도 않아. 내가 무조건 안 나오는 문제라면 아니면 너무 말도 안 되게 어려워서 학생들이 접근조차 못하는 그런 문제라면은 당연히 넘어가죠. 근데 이건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넘어갈 수는 없고요.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밑에 있는 13번도 마찬가지야. A, B, C, D, E 대신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으로써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봅시다. C, D, B, E, A는 몇 번째인지 구하시오. 일단 얘는 뭐로 시작했냐면 C로 시작했다는 거야. 그럼 그 앞에 몇 개의 문자가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죠. 앞에 몇 개가 있는지. 자, 우리는 근데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언제나 A로 시작해서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쵸? 다시 아까 누가까지 물어봤지? 모르겠으니까 태규부터. 태규야, A로 시작하는 단어는 총 몇 개가 있을까? 그렇지, 여기에 24가지 있다 이거야. 24가지. 이놈의 앞에 확실하게 있는 것 중에 24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수연아, 이번에는 B로 시작하는 건 총 몇 개 있을까? 그렇지, 역시 이것도 24가지. 그러면 C로 시작되는 놈도 24가지가 있는데 분명히 이 문자는 여기 중에 어딘가에 있겠지.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얘를 이대로 구하지 말고 이제는 C로 시작되는 것 중에 어딘가에 존재할 테고 C로 시작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문자는 역시 누구니 유나야? 그러면 C, A로 시작하는 건 또 몇 가지야? 이렇게 하나씩 구간을 좁혀가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C, A 아니죠 이 친구는. 그러면 이것들도 다 이 내가 구하려는 문자의 앞에 있을 거라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C, B로 시작하는 게 있을 겁니다.
아 하긴 시켰어야 되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급해서 해버렸어. 하지만 C, B로 시작하는 건 몇 가지? 10가지? 6가지. 그 다음에 지은아 C 뭐로 시작하겠니? 뭐라고? 나 왜 B와 D를 구분 못하지 나? C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앞에 썼으니까? C, D로 C, D 만났어. 우리가 원하는 그 모양 만났어. C, D 만났어. 분명히 여기에도 6가지가 있을 거고 그 6가지 안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문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6가지 안에. 그래서 C, D 다시 한번 갑니다. 이제 또 C, D 중에서 누가 제일 빠를까? 태규야 누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 A. C, D, A는 몇 가지? 2가지. 아직도 안 갔어요? 그 다음은 C, D, B죠. 역시 C, D, B 드디어 왔네. C, D, B에서 제일 앞에 있는 건 진짜 너무 크게 썼다. 큰일 났다. C, D, B에서 제일 앞에 있는 건 A, E 아닌가요? 이건 한 가지. 이 다음 것이 바로 이 친구. 즉 얘네들 다 더하면 얼마냐? 48, 54, 60, 63. 내 앞에 63개 있으니까 이 친구는 64번째입니다 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죠. 뭐 하게 되면은 하다 보면은 그냥 풀 수는 있어요. 사실 그냥 풀 수는 있는데 처음 접근할 때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어렵다고 생각해요. 유형이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81번째 오는 유형이래요. 문자래요. 어떤 경우는 나에게 단어를 주고 몇 번째인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몇 번째 단어를 찾으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81번째 단어 어떻게 구하느냐? 똑같아요. 시작하는 건요. 80번째까지가 도대체 누구냐를 찾아보면 되는 거고 우리는 일단 역시 A부터 시작하는 단어가 24개이고 B로부터 시작하는 단어가 또 24개죠. 아직 48가지밖에 안 왔으니까 80을 가려면 좀 멀었습니다. 이 안에 48개 있어요. 목이 너무 아픈데? 자, C로 시작하는 것도 역시 24가지죠. 여기까지 더하면 72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아직 부족하죠? D로 시작하는 거 여기까지 하면 96가지입니다. 그럼 분명히 여기 있다는 거야. 이 안에 있다는 얘기죠. 이 안에 있죠. 96개야. 여기까지는 72개인데 여기까지는 72개고 여기까지 하면은 96가지니까 81번째는 분명히 D로 시작하는 누군가가 될 것이다. 그럼 이제 다시 조금 더 범위를 좁혀 볼게요. 그 다음에 당연히 DA로 시작하는 걸 찾아야겠죠. 제일 먼저 나오는 건 D로 시작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다시 A, DA로 가는 거 몇 가지야? 6가지. 역시 더하면 몇 가지? 78가지. 그 다음은 D, B로 시작하는 것도 역시 몇 가지? 6가지. 얘 하면 몇 가지? 84가지. 안 된다 이거야. 분명히 이 안에 있다. 이건 D의 얘기고 D, B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럼 DB에서도 다시 제일 빠른 건 DBA 아니겠습니까? DBA가 몇 개예요? 2가지죠. 여기까지가 80까지 아니야? 그러면 DBA 다음은 DBB 안 되죠. DBC라고 DBC. DBC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거 누구야? A, E. 얘가 바로 81번째 단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DBC, AE. 이 수년 사전식 배열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러려니 하는데 이거 시간이 지나서 내일, 모레 다시 풀어보면요, 많이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사전식 배열보다는 더 자주 나오는 유형은 사실 유제 14번 밑에 있죠.
유제 14번은 뭐냐면 숫자예요. 보통 숫자로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아. 일반적으로 더 많은데 드물게 지금도 사전식 배열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드물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요거 이따가 요거 풀 시간 좀 드릴 겁니다. 오늘은 분할 분배는 안 할 거니까 오늘 다음 배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만 하고 잠깐 쉬는 시간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울 내용이 뭐냐면 이 조합이에요. 조합인데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배울지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자면 우리 중학교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1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경우는 반장, 부반장, 그 다음 못 뽑지? 한 명만 더 뽑고 싶은데? 요즘도 서기가 있어? 진짜로? 안상구만 있는 것 같은데? 태규야 서기 있어 너희? 서기가 뭔지 알아? 모르지? 윤아 너네만 서기 있어? 없지? 너 뭔지 알아? 그러니까 요즘 서기가 뭔지도 모른다니까 나 방금 서기란 말 듣고 깜짝 놀랐어. 하진아 너희 반에 서기 있어? 뭔지 알아? 그래? 이 서기가 뭐냐면 무슨 뭐 내가 이렇게 하잖아? 그럼 처음 듣는 애들은 다 이런 줄 안다? 서기가 무슨 뭐 민석이 여기 최민석이나 석이라고 불러. 여기는 석이가 있고 너네 반에 석이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 그치? 민석이랑 또 누구 있지? 옆에 최민석이 있는데? 동석이, 민석이 이런 애들. 그게 아니라 상식을 알아둡시다.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반장, 부반장이 있고 학급 회의 같은 걸 하면은 회의를 기록하는 일을 한 사람이 있어. 그걸 석이라고 해. 처음 들으면 진짜 이런 줄 안다? 애들 놀린 재미가 있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내가 이 반에서 대표로 나가서 무언가를 할 생각이 있어. 야, 반마다 3명씩 나와가지고 대표를 뽑아서 수학 실력을 겨루자. 이러한 경우도 있었다는 거지 옛날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선발했느냐? 반장이 되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반장을 선발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입니까? 당연히 10가지죠. 10명 중에 1명이니까. 그 다음에 부반장을 뽑는 경우에서는 나머지 9명 중에 1명입니다. 서기를 뽑는 경우는 저기 안상구에만 있어. 내가 볼 때 진짜 이상한 학교라고 그래. 옛날 학교 구닥다리. 근데 그냥 출석.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서기란 용어도 잘 안 쓴다니까 요즘에. 되게 처음 들었잖아 오늘. 아니야? 안 들려 미안하다. 저기서 듣기가 너무 힘들다 진짜. 진짜로 안 들려. 옆에 수업 중이라서 진짜 잘 안 들려.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요. 대표 3명을 뽑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10명 중에 1명을 뽑고 남은 9명 중에 1명을 뽑고 그 다음 남은 8명 중에 1명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무언가를 더 해줘야 돼. 무언가 더 해주는 거 아니고요. 무언가 또 다른 작업을 추가로 해줘야 됩니다. 혹시 아는 사람?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참고로 이거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애기 알아? 너 배웠니 학교에서? 배웠어? 응? 아 거기서 배웠어? 시연이 알아 이거? 윤아 알아요? 수진이 알아? 그렇구나.
중학교 때는 이거 그냥 이렇게 배웁니다. 중학교 때는 2명 뽑을 때는 2로 나누고 3명 뽑을 때는 6으로 나눈다라고 그냥 외워버려요. 그 의미를 알려주지 않고. 그런데 실제로 얘는 6을 나누는 건 맞고요. 원래대로라면 6이 아니라 이렇게 나눠주려면 한다는 거지.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A, B, C를 이렇게 뽑았다고 치자. 그리고 B, A, C를 이렇게 뽑은 경우도 있겠죠. 두 개의 경우는 같은 경우예요? 다른 경우예요? 다른 경우죠. A가 반장이고 B가 부반장인 거하고 B가 반장이고 A가 부반장이고 서로 무조건 다른 경우입니다. 얘네 둘이 다른 경우랍니다. 그런데 이 대표 3명을 뽑을 때는 말이죠. 내가 A, B, C를 이렇게 뽑으나 A, C, B를 이렇게 뽑으나 B, A, C를 뽑으나 B, C, A를 뽑으나 C, A, B를 뽑으나 C, B, A를 뽑으나 얘네들이 모두 다 하나의 경우, 같은 경우로 우리가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대표니까 내가 야야야 얘들아 야 가서 물 좀 떠와 물 떠와 야 하진이랑 지은이랑 물 좀 떠와 이거랑 야 지은이랑 하진이랑 물 좀 떠와 이거랑 같은 달로 똑같다는 거지. 잘 가 얘들아 유나랑 수현이 잘 가. 수현아 두 번째 무슨 기분 나쁘니? 아니죠. 수현이랑 네가 잘 가요 이렇게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느낌이지 이제 얘는. 근데 만약에 이런 거 있지. 야 태규는 같이 짝을 좀 누군가 없는데 어떡하지? 민석이다 칩시다. 민석이랑 태규가 잘 가 이렇게 하면 상관없지만 태규야 민석이 잘 가. 그런데 야 민석이 1등급 받고 태규 2등급 맞아. 기분 나쁘지? 아닌가? 2등급 개꿀인가? 이게 어쨌든 말이지. 거꾸로 태규야 1등급 받고 민석이 2등급 맞아. 다르잖아요. 그쵸? 다르죠. 그게 이런 차이입니다. 줄세우기는 서로 다른 경우지만 이거는 뽑기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6으로 나눠줍니다. 3명을 뽑을 때는 그래서 6으로 나눠주는 거야. 3명을 뽑으면 3명이 서로 뒤바꿔서 서는 경우가 모두 다 하나의 경우로 취급된다는 거지. 그렇다면 여러분 4명을 뽑을 때는 과연 얼마로 나눠줘야 될까요? 지금 얼마로 나눌까? 맞습니다. 24. 4명이 서로 바꿔주는 경우로 나눠주면 됩니다. 일단 이런 것을 차이를 뭐라고 부르느냐? 얘가 바로 순열이고요. 우리는 예전에 중학교 때 자격이 다른 경우 그리고 자격이 같은 경우라고 배웠고요. 그거를 조금 더 고등학교 와서 다른 용어로 배운 것이 하나는 순열, 하나는 조합이라는 겁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조합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